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상가 소유자가 부인이고 남편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상가 임대인이, 이 임대인이 사실상 임대인이죠. 이 사람이 임대인인데, 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 상가의 명의를 그 부인 명의로 했다가, 이번에 이제 남편 명의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재산 분할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뭐 분배,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봐야죠. 자, 근데 그 등기상 전부증명서라는 거 아시죠? 등기상 전부증명서 상에 현재 부인 명의로 돼 있어요. 부인 명의. 그 여기 있는 상가 소유자 부인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 내로 이 상가를 그 자기 소유로 등기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접수할 예정인데 이번 달 말일 외국으로 출국해서 몇 달 뒤에 온다고 등기상 명의자가 바뀐 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지만 바뀌기 전에 출국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임대차 계약을 쓰면 어떠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산 분할을 담당해주던 변호사님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등기 접수증으로만 효력을 갖는다. 접수증만으로도 효력을 갖는다며 그거를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맞아요. 왜 맞냐? 일단 제가 잠깐 몇 개 찾아놨어요. 요게 등기필 정보. 옛날에 우리 뭐라 그러죠? 등기 권리증. 옛날에 뭐 토지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등기 권리증. 이런 것들이, 현재는 등기필 정보라고 보통 표현하고, 소위 요게 이제 등기필 정보가 옛날로 치면 등기 권리증 같은 거예요. 이 등기 권리증인 등기필 정보는 언제 나오냐? 등기관이 등기를 하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한테 문의를 했을 때 등기 접수만으로도 효력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이 등기 접수 그러니까 등기법이 있어요. 등기법. 이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6조에 보면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다. 시기는 자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접수된 때, 그러니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접수된 것으로. 그죠? 그리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맞죠? 그러니까 등기 접수는 접수를 한 것만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나중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접수하는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결론은 등기 접수증을 받잖아요.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효력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되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불안하죠. 왜냐면 등기상 정보 증명서 상에 있는 내용과 등기 접수증만으로, 이분이 지금 이제 향후에 소유자가 될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하면 될까요? 사실 지금 하는 얘기는 중요한 거는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접수할 예정인데 라고 표현했잖아요.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할 예정인데 본인하고 계약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해요. 왜냐면 현재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 분배 과정이 있잖아요. 뭔가 중간에 틀어져가지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추천해드리진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가 임차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 경우는 진정한 소유자랑 계약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 만약에 오늘 계약한다. 현 시점에 등기상 전부 증명서상의 계약자로 돼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하겠죠. 설사 그 이후에 소유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의 진정한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등기를 접수를 하면요. 등기관이 등기 사무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무 처리를 언제 하느냐? 빨리 해요. 보통 한 2주 안에 다 합니다. 2주 안에. 빠르면 하루 이틀만 해도 나와요. 등기가, 그러니까 등기, 필 정보,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이런 게 한 이틀만이라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길면, 그러니까 등기가 많을 때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죠? 2주나 3주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재산권 분할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인 명의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넘어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이혼 과정에 있는 부부 같은 경우는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 그러니까 진행 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임차인이 궁금해하던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벽하게 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중간에 이제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에서 여기 지금 이 남편한테 분명히 이제 남편이 이거를 계속 관리를 했을 거예요. 이 상가를 계속 관리를 해갖고 본인이 이제 이 부동산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보통 계약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막상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본인이 지금 이혼 이제 진행 중이니까 본인하고 진행하면 된다. 뭐 외국에 나갈 일 있으니까 본인이 계약 다 하고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등기 접수증을 이제 법무사가 보통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 법무사가 등기 접수증을 보통 접수를 한 다음에 그 접수증을 받아와요. 그 접수증을 가지고 이제 저 남편한테 주면 남편이 그걸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겠다 이건데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하려면 사실은 며칠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가를 며칠 만에 지금 남편 명의로 바꾼 다음에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그냥 계약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험상 보면 그렇게 해서 계약이 안 될 것 같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여져. 안전하게 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안전하게 계약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며칠 만에 이렇게 딴 사람한테 줄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가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등기필 정보 신청, 그러니까 등기 접수증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느냐, 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무는, 실무는 어떻게 할까요, 실무? 이 부동산에서 하는 실무는 어떻게 할까요? 등기 접수증이 나오면 효력 발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통 계약을 도와주긴 하죠. 왜냐면 며칠 있다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게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왜냐면, 지금 상가 소유자인 부인이 이 남편한테 서류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서류라는 게 이거죠. 뭐냐면, 등기필 여기 정보에 보면 스티커 보이죠? 스티커에 비번이 있어요, 비번. 이 비번을, 여기에 해당하는 게 비번인데, 비번을 이렇게 딱 뜯어보면 이런 비번이 나와요. 비번을 넘긴 건, 이 소유권 넘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소유권 넘긴 걸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등기 접수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효력 발생한 게 맞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실무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등기상 전부 증명서 상의 소유권 바뀐 걸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겠죠. 오늘 좀 어려운 얘기 했어요. 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